예, 오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3위 바로 가볼까요?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피고인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3일 연속으로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어느 정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났고 최근엔 특히 주변 인사들에게 본인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걸로도 전해지는데요. 이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시점이 다음 주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 SNS에 작지만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최근에 건의한 거 댓글 좀 페북에 댓글 좀 친구 말고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열어달라고 제가. 제 주변에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계속 페북 글 쓰시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고 싶은데 친구가 아니니까 댓글을 못 단다는 거예요. 친구만 댓글을 달기가 돼 있으니까 댓글이 이렇게 근데 이재명 친구까지 몰려오면 열어주셨는데 페북을 아직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글 하나만 열어주셨어.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댓글이 막혀 있다 나한테. 내가 댓글은 좀 많이 달리면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네, 그런 건이에요. 그런 소소한 거 그냥 뭐 제 수준에 맞는.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기가 임박했다는 관측. 그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 SNS의 소소한 변화. 하지만 좀 의미가 작지 않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 SNS 그리 즐겨 쓰지 않는 스타일인데 최근까지. 박상수 당협위원장 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이 건의해서 여기 어떤 지지자나 여러 시민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 소통의 시작 아니냐 여러 해석들이 좀 있어요. 요즘 다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인스타그램 다 쓰시니까 뭐 이게 특별할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도 SNS를 잘 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SNS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친구가 맺어지고 또 어떤 이슈나 글에 대해서 또 찬성이나 반대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지니까요. 이제 그게 또 읽는 게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출신들, 특히 검사 출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도 사실 이렇게 SNS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선거 때 굉장히 아마 본인이 이거에 대한 약점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SNS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이제 하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렇죠.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그러니 어떤 메시지가 하나 딱 전달되면 즉각 반응이 오고 또 시행되는, 더군다나 차 타고 가면서도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원 뉴스를 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언제 가장 SNS의 필요성을 느꼈냐면 선거날 투표 독려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수단이 없으니까. 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당에다 전달해서 당에서 국민의힘 이름으로 전달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당에 국민의힘 SNS 이거 하시는 분들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급한데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거를 그날 보냈는데 실제로 그 파급력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거의 유튜브라든지 이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만 던져도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번에 집권하면서 SNS 처음으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에 한번 글을 올리고 최근에 이제 글을 올린 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배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SNS 글 올린 게 거의 1년 8개월 만에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SNS 쓰게 되면서 요즘은 조금씩 이제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거기에 이제 처음에 댓글 다는 거라 이런 걸 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걸 허용했다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면 장족의 발전이고 굉장히 아마 늦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SNS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정치인들이 SNS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여의도 정치에 본인이 이제 뛰어들겠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에 익숙하지 않은지 글 하나만 열어놨다라고 해서 직접 일반 시민들이 메시지 보내기가 가능해졌다. 그 정영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다면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 SNS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뭐 이런 것도 분석에 나오겠죠. 민주주의가요, 간접 민주주의에서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특히 SNS 등의 발달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화 된 거예요. 옛날처럼 여의도에 100만 명 모아놓고 연설하고 그러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 특히 판검사들은요, SNS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검사는 일하는 것 자체가, 일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는 건데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리 예단을 주는 것은 그 일 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판사들 막 그렇게 글 올렸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비판받고 비난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징계도 받고 하잖아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 평생 검사만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SNS가 그 의식적으로라도 이게 그렇게 익숙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인 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제가 SNS를 받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으로부터 독려하는 그런 SNS를 받는 거하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받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냈네?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당대표 하겠다라고 하면 SNS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1년 검사 생활했다고 알려졌는데 검사 한동훈에서 완벽히 정치인 한동훈으로 탈바꿈하는 의미도 있다. 뭐 두 분 해석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7월 23일, 7월 말쯤에 있고 지도체제도 뭐 돌고 돌아서 황의여 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2인 지도체제를 띄웠지만 단일 지도체제 현행 체제를 유지했고요. 경선 룰도 당원 80, 여론조사 20 정도 8대2로 굳혀졌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상대 당이시긴 하지만 뭐 워낙 여의도에서 듣는 얘기가 많으실 테니까 다음 주 정도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역산을 해야죠. 전당대회가 7월 23일 잠정 잡혔잖아요. 통상적으로 전체 일정을 봤을 때 한 35일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가 나가는 게 한 6월 말이라고 좀 말보다는 좀 더 앞당겨지겠죠. 그냥 공고가 되게 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막바지에 가서 후보 등록할 공사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지도 체제가 뭐 단일이네 아니면 부대표까지 하는 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일 지도 체제, 경선 룰은 8대2로 됐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요, 경선 룰이나 지금 지도 체제에는 큰 영향이 없는 입장일 겁니다. 지금 뭐 여의도 관가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는 어차피 어디하냐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출격하려는 이유들이 한 두 가지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혼자 움직이다가 이제 세력이 움직인다는 거. 언론에 세력이 움직이는 게 나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 좀 가짜 뉴스긴 했지만 캠프를 차렸다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보면은 가짜 뉴스는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사실 확인 안 됐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본인의 고민하던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원래는 당대표를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좀 고민 아닌 어떤 고심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사흘간 연일 지켜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나오기에는 명분이 윤석열 대통령 각을 안 세우고 마음에 품어두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전당대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홀가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이제 출격 준비가 맞춰졌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는 물음표가 있죠.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나 당대표 나가겠다, 전당대회 출사표 던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역산을 해봤을 때 한 달 조금 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당대표 출사표 던지려면 어느 정도의 공식 언급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현정 의원님. 이 아까 서 대변인 말씀처럼 어차피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저희 채널A 홍지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이 뭐냐면 전당대회 기탁금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원래 작년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됐던 당대표
당대표는 1억 2천 기탁금 내야 되고 최고위원은 4천만 원인데 이게 뭔가 흥행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좀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후보군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뭐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선거라는 것은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뭐 지금 어대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항상 선거라는 게 뭐 여러분 최근에 어떤 선거 보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뽑는데 당연히 모든 게 사람들이 다 추미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원식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당대표 선거도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어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대한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상당히 좀 흥행을 막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되니까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주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고 예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그때 되리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근데 또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항상 선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 흥행이 중요한데 예.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탁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대표는 아니지만 예. 최고위원들 후보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원내 인사들이라든지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많은 또 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로 이어서 지금 선거를 하려니까 이게 지금 후원금 모금하는 게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요즘은 돈 들어가는 게 문자 보내는 게 됐네 돈이 많이 그게 들어가요. 꽤 많이 든다면서요? 네, 그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운동 방법을 옛날처럼 뭐 사람 동원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솔창게 이게 지금 선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탁금을 저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아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해야 경선이 일단 흥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또 특히 당대표도 1억 2천만 원은 또 너무 많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본인은 최소화하는 선거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캠프 늘려봤자 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선거운동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당대표 선거는 지났다. 그렇죠.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에 아주 협소하고 아하. 그냥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그게 언론에 노출되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되는 뭐 그러한 방식들 뭐 그러한 방식 선거를 한다 그러면 돈이 크게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선거는 돈을 최소화하는 선거. 왜냐하면 선거 후 다 뒤기 때문에 막 그런 방향으로 당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흥행도 중요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온다고 해서 당대표 나가려고 했다가 뭐 접는 사람 뭐 이런 정도까지 고려해서 돈 들어가는 걸 좀 적게 하겠다 당의 얘기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최고위원 후보 함께 뛸 사람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희가 어제 그 얘기도 전해드려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그래픽. 정치는 세력이고 아무리 본인이 캡틴 손흥민이라고 해도 양질의 패스, 크로스 다 받고 든든한 킬포도 골키퍼도 있어야 11명이 이어진 축구가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한동훈 전 위원장 한 배를 탈 사람으로 순서대로 여기 보면 김종혁, 김재섭, 윤희숙, 장동혁, 김예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삼합형에 오른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가정했을 때 9명으로 구성된 당 지도부에 본인 입김을 강하게 넣으려면 적어도 최고위원 3명은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런저런 사람 중에 특히 여기에 있는 인물 2사람 원외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절충형 얘기를 보면 좀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위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부통령처럼 그 얘기는 뭔가 2인자를 내세워서 끌어내린다는 얘기인가? 절충형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걸위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이제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열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특히 지금 화면에 만나봤던 김종혁 조직부총장과 윤희숙 전 의원 여기에 물론 물음표를 달긴 했는데 저 위에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에게
원외더라도 그동안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함께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험합평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당내에서 좀 주목받는 분들인 거는 맞고 나름 소신 있는 발언을 계속 해왔죠. 뭐 이게 뭐 사실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 라인업이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돼서 당의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펼치려는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동의, 충분한 서로 간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김종엽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부인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험합평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출마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 또 정치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대세로는 형성돼 있으니 최상의 라인업 그리고 같이 뜻을 같이 할 최고위원들을 뭐 같이 가는 것은 뭐 도모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분들 역시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라인업을 구성한다 이런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철학과 같이 여당의 대표로서 어떠한 정치를 펼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메시지가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조 심판론 비슷하게. 그래서 출마를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출마를 공식한 이후에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과제를 제시하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만으로 윤희숙, 김종영 등 뭐 윤 대통령의 과거 쓴소리를 했던 분들을 최고위원으로 라인업을 구성해서 이번 선거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갈 수 있는 어떤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실제 뭐 나올지 지켜볼 일이죠, 사실.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이제 전대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막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저 두 사람이 그동안 소신파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왔던 원외 인사기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장악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최고위원 3명은 본인의 가치관, 철학과 비슷해야 되지 않냐. 그 대통령의 쓴소리, 정혁진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실제로 이제 전당대회 출사표를 준비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특히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 뭐 대통령과 일부러 각을 세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당이 대통령실하고 협력하지 않고 각만 계속 세우면 그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이 맞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2인지도 체제라고 한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대안을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왜 어대안이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까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러닝메이트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당 지지율도 올려야 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동훈 본인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 지지율만 막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 확 떨어져 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그런 관계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알 것이고 런닝메이트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 경험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같은 배를 탄 사람과 함께 공유를 할 것이냐. 대통령과 뭐 긴장 관계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당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 생각이고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 와야 됐으니까 그래서 구성이 중요하고 친윤계가 당 주류니까 이거 그러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냐 지금 현재. 그래서 뭔가 그런 고려까지 하는 것 같고